안녕하십니까. 채수일 농업TV의 채수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 순 지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순을 쳐야 되는지 또는 그 순치기 줄기를 뒤집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전문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농부님들은 지금 관행적으로 많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요. 간단하게 30평에서 한 50평 정도 그 텃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부님들, 또 이 고구마는 가뭄에도 또는 태풍이 불어도 또 그 작물 재배하기에 너무 좋은 작물 중에 하나고요. 그 우리 주부님들이 다이어트 하면 고구마라는 공식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간식거리이자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순치기, 그 줄기를 뒤집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질문 중에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마 순을 따줘야 되느냐, 너무 무성하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한 대답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치기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순을 치거나 잎을 저겹이라고 그러죠. 잎을 적절하게 따주는 것을 저겹, 이렇게 표현도 하고, 줄기를 너무 무성하니까 뒤집어 주는 거, 이렇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우선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많은 그 SNS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렇듯하고, 또 수확이 많고 정내 더 나왔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경제성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모르지만 힘들여서, 또한 그 자기 노동도 하나의 품값이거든요. 했을 때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크게 변화가 어떤 대동소이라 할까요? 그 품목의 그 품종에 따라서도 그렇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그렇고, 비료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행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하기 싫다,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해보겠다 했는데 큰 의미 없다, 이렇게 결론을 봅니다. 저희 밭에 한 50평 정도를 고구마를 매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다들 그럴듯합니다. 남이 하면 안 한 내가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안 해도 수량에는 큰 차이를 없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농사를 쉽게 하시는 분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된다, 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고구마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 품종에서는 지금 고구마,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 또 꿀고구마. 그래서 호박고구마는 품종명이 어떤 풍어미라 해갖고 이렇게 호박고구마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고구마, 그래서 베니하루카, 일본 품종이죠, 개량한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중북부 여주 요 일대 이쪽에는 밤고구마가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호박고구마나 꿀고구마는 해남 쪽 저 밑에 우리 그 전라도 지역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배 방법입니다. 재배 방법 중에 대개 다른 가지가 작물도 고추, 가지, 이렇게 더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심는 것을 가지가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둑, 고랑과 이랑이 있으면 그 이랑을 두둑이라고 하는데, 그 두둑을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25cm서부터 30cm인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각종 그 이랑 두둑을 한 30cm 정도 높여줘라. 높여줬을 때 큰 병충해라든가, 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라든가, 또는 그 자연수, 중력수, 이런 거에 의해서 물의 배수 관계, 그 다음에 또는 흡입 관계가 고구마에 제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둑은 30cm, 폭은
그 고구마 사이의 폭은 한 50cm. 그 다음에 그 주간이라고 그러죠. 열간. 이 이랑과 이랑 사이를 한 1m 정도로 띄워주시면 고구마가 생활하기에 딱 좋은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압성 작용이 돼서 서피 무성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조절하면서 적절한 수를 달리고 있고요. 또 순치기에서 많은 신경들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구마가 어떤 그 한 개당 그 재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개당 보통 잎수가 25에서 30개, 35개 정도가 달려야만이 그 우리가 원하는 고구마 하나를 건실하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수에서도 복숭아나 사과나 여기서 약간의 잎수로 따지면 차이는 한 5에서 10장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고구마는 보통 30개, 35매 정도면 됩니다. 근데 섭이 워낙 무성하기 때문에 도리어 들어왔던 영양생장으로 많이 가서 소위 잎으로다가 모든 영양분이 많이 나가니까 내가 달리고자 원하고자 하는 고구마는 혹시 줄어들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소위 잎을 저겹을 따줘야 됩니까? 손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줬을 때 안 해줬을 때 이런 궁금증과 각종 정보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래, 안 해서 더 편하면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라. 근데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런 재배 과정에서의 방법 중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물론 고구마가 잘 되기 위해서 그 환경 조건을 잘 만들어 줘라. 우선 출발부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관수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되니까 우선 배수와 물에 들어가는 점적 관수라든가 그런 시설이 없이 자연적인 거면 그 두둑을 조금 더 높여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종 고르기도 중요합니다. 각종 품종에 대해서 모종을 고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그걸 모르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품종이 됐든 간에 고를 때, 모종 고를 때 보통 그 잎이 보통 8매 정도, 잎이 8개 정도의 모종을 좀 고르시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잎이 아주 싱싱한 녀석으로다가 고르시면 모종을 고르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그 8마디에서 6개의 잎이 달린 것은 그 6마디는 잎으로 밑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고구마는 올바로 심는 게 낫습니다. 보통 사선으로 고구마 꼬지 해갖고 그걸 묻혀서 사선으로 놓게 되면 한두 마디는 안 달립니다. 우선 자기네가 그 땅속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려 보다 보니까 잎이 마르면서 자기가 살라고 잔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옆으로 평행하게 보통 깊이는 5cm 정도, 5cm 정도를 깊이로다가 심으시고 마지막 6마디 남은 그 7, 8마디 그 생장점이 마지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비닐 위에 올라가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선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선으로 인부 사람들을 사다가 하는 거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면적 뭐 10,000평, 20,000평 심는 전문 농업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텃밭에서는 수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8월 달에 잎이 제일 무성하기 때문에 이때 너무 섭이 무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해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길만 터주게끔 그 주열에서 그 소위 말해서 들어가는 고랑이죠. 고랑에 사람이 들어가게끔만 낫으로 길만 내주시면 그게 딱 좋습니다. 더 이상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구마 수량도 수량이지만 잘 빠진 고구마를 맛있게 생산하는 게 또 목적이죠. 근데 고구마는 섭이 무성하다 보니까 예로부터 거기는 비료를 안 줘도 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또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비는 당연히 주시고요. 보통 기비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를 기본 비료, 그래서 그걸 기비라고 하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료를 추비, 웃거름, 덧거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비는 보통 그 두둑을 만들 때 유기질 비료 보통 6포 또는 용성비 2포, 그 다음에 항상가리, 염화가리와 항상가리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가리는 논으로 보내고 항상가리는 밭으로 가는 것이 제일 궁합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고구마가 제일 황산가리, 특히 가리, 칼리, 칼륨 똑같은 말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내가 원하는 고구마로 다 가기 때문에 바짝 신경 써서 기비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료를 주시는 것은 보통 고구마 비료라 해서 아무 비료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비료, 고구마 비료를 가까운 데서 종묘사나 그 농협에서 구입을 하시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는 반드시 고구마 비료로 보통 7-7, 18-22 뭐 이렇게 나갑니다. 돌돌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비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분에 질소, 인산, 가리로 나는데 질소가 7, 인산이 또 7, 그 다음에 18로 18로 나가는 것은 바로 그게 다 가리입니다. 가리, 칼리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표현하는데 다른 것보다 2배죠. 그만큼 고구마에는 가리, 소위 그 칼륨이 많이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 우리가 원하는 아주 맛있는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순치기 하느냐 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구마 비료를 추가적으로 추비로 사용해 주셔갖고 보통 2번 정도 추가적인 비료를 주셔서 아주 맛있고 원하는 그 고구마를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비료의 중요성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앞에 말한 거 7-7-18 중에서 7은 질소, 인산, 그 다음에 가리 성분이 그 18인데요. 거기서 그 질산은 대개 이제 광합성, 식물에서는 광합성을 도우면서 사람에게는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7, 이걸 너무 많이 주면 섭이 너무 무성만 합니다. 그래서 영양생장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어느 정도 꽃이 피는 기점 8월부터 보통 8월 쪽이죠. 8월 초순만 되면 바로 질소질은 뺀 상태에서 이런 쪽을 비료를 추비로 주시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째 인산이 7이고 인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뿌리 쪽으로 결국은 그 뿌리 덩이 줄기에 의해서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더 영양분이 가게끔 인산이 7이고요. 당연히 고구마가 원하는 그 가리 성분, 이것은 속의 품질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 고구마 비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2, 그 다음에 붕소, 마그네슘은 당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붕소는 크기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은 황이 들어갔는데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속에서 어떤 생리적인 거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때깔이 더 불그스름하게 이쁜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신 분들은 그것도 귀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면 11이다. 항산가리 성분이나 아니면 물로 된 항산과리에 관련된 영양제를 사다가 2번 정도 천천히 살포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잎을 그 줄기를 뒤집는다거나 하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면 잎이 살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돌아오려고 하는 한기성인 어떤 습성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고구마에는 별로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튜브에서 덜 나오니 덜 나오니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큰 수량에는 큰 관계가 없다. 품종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m가 넘어서 줄기가 1m를 넘어가 버리면 영양생장이 많으니 그때는 고구마에 좋은 고구마 전용 비료를 쓰시면 그런 거 저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최고의 고구마를 우리 식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순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 힘내시고요. 올해도 화이팅! 감사합니다.